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점수가 1점 높아지면 1인당 GDP가 연평균 0.02포인트 상승합니다. 반면 이 점수가 낮아질수록 투자는 줄어들고 큰 재난이 일어날 확률은 높아집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입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시겠어요? 바로 CPI라고도 불리우는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CPI는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약자입니다. 부패 인식 지수는 각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가들 사이에 부패가 얼마나 상존하는지를 평가해서 지수화한 것인데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 기구 TI라고 불리거든요.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년 측정하는 국가 청렴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39위를 기록한 지난 2009년에 이어서 무려 10년 만에 39위로 진입하였으며 점수는 59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국가의 그 청렴지수와 GDP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큰 재난과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변에 맨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질도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행성 도박을 즐기는 어떠한 친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식당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꼭 갚겠다면서 3천만 원만 좀 투자해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마침 당신에게는 3천만 원의 여윳돈이 좀 있어요. 자, 당신은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투자를 약간 좀 꺼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과거 그의 전력 때문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의 전력을 보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안 지켜질 것 같고 혹시나 그 돈을 식당에 투자하지 않고 그 질 나쁜 친구들과 같이 다 도박에 써버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이죠.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심리가 투자를 좀 주저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어찌 그 친구가 식당을 오픈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당신은 그 식당을 자주 찾아가서 맛있게 사서 드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안 그래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짙은 요즘에 그 친구가 혹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쓴 건 아닐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원가를 아끼려고 식재료를 조금만 넣어주는 것은 아닐까? 아주 다양한 걱정과 의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친구를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불신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은 그 관계에 있어 다방면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나의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위한 어쩌면 본능적인 방어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방어적 태도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친구는 왜 신뢰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과거 그의 사고와 태도로 인한 행동의 결과 때문일 것이에요. 이런 신뢰적 관계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거래를 국가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바로 국가의 투명성이 국내 총생산, 즉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의 투명성이 국가의 크고 작은 사고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31년 허버트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이유, 하인리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유사 현상의 반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대, 29대, 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이 법칙은 산업재해 중상자 1명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이전에 유사 경상자가 29명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9명의 경상자 이전에는 부상을 당할 뻔한 300번의 유사한 잠재적 부상자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통계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 숱한 현상들을 통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었느냐,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참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타워 크레인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PC의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꺾여서 한 분의 노동자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이런 사고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말하는 하청의 하청 시스템으로 인해서 책임이 분산되는 이유가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정부패 관행에 따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선정되지 않고 이른바 로비를 통한 불공정 경쟁을 통해 입찰이 되면서 부정부패, 즉 로비를 하기 위한 부정부패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예요. 그 발생한 부정부패 비용은 업체로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이런 무리한 비용 절감은 결국은 현장의 위험과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경제 경영 활동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위험과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은 과연 누구를 위협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누군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의 대상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시민인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패 인식 지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부패 인식 지수, 국제 투명성 기구,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어쩌면 더 이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단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의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윤리성이고 기업의 윤리 경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19년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최근 10년 새 가장 좋은 결과를 냈고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또한 이런 결과를 위해서 애쓰신 공직자분들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큰 감사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